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최근에 사이버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은 뭐고 사이버 학교 폭력은 뭔지 한번 보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관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학교 폭력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이 사이버 학교 폭력이란 어떤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이버 학교 폭력의 정의를 좀 보게 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 이런 걸로 정의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요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이 게시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캡처한 사진,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이 사이버상에서 피해 학생에 대해서 모욕적 혹은 명예훼손적 혹은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은 정신과 진료 내역서, 심리상담 내역서 등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며, 지금 치료를 요한다는 점, 만약에 치료가 요하면 치료를 요한다는 점도 좀 적극적으로 확보위해서 언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언급을 해주셔야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하자면, 사이버 학교 폭력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줌 수업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동안에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비대면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이 교류를 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사이버 학교 폭력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사이버 학교 폭력은 지워지지 않는 영구성, 빠른 전파성 등 인터넷, 즉 사이버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정말 제가 보면은 저도 이제 피해 학생 대리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오는 걸 보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보다 더 심한 트라우마나 아니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이버 학교 폭력을 당했으면 빠르게 대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 빠르게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진료를 필요하다면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 진료를 받으며 그거를 또 학폭위에다가 정확하게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